어, 고생하십니다. 특히 그 재동포재단 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간부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 역시 그 서면 질의로 대신할 테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책 국감을 제안한다는 의미에서 이 몇 가지 질의와 정책 제안을 외무부 장관께 하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영 선배님이 FTA 관련 자료는 외무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진영 의원이 만들었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이 동중국해 대륙붕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외무부에서 좀 자료를 만들어서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없어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장관께서 이 자료 한번 보셨나요? 제가 어저께 갖다 드렸는데. 네, 아주 충실하게 자료를 잘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정책 자료로서 외교부로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좀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많은 의원님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책 국감을 제안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009년 5월 12일까지 유엔 산하의 대륙붕 경계 획정위원회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1969년 동중국해 대륙붕의 자원적 중요성을 담은 에머리 보고서가 유엔에 제출된 거 아시죠? 네. 예. 이 보고서에 따르면 걸프만에 버금가는 수준의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예. 따라서 해당 연안국인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이를 놓고 치열한 경쟁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 획정 과정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영토적 또 자원적 측면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내년 5월에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10년 전부터 공고가 됐던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예. 장관님, 보고서 제출을 위한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전담기구가 있습니까? 네, 외교부 조약국에서 그 대륙붕 담당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TF팀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07년 11월에 설치된 대륙붕 문서 제출 대책위원회 및 민간 자문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일본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 이미 일본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중국에 있는 친구들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중국은 국가해양국을 창설하여서 엄청난 비용과 인원을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는 좀 상당히 늦게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9월 현재 대책회의는 2번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간 자문단 회의는 6번밖에 안 열렸죠? 네. 예. 또 민간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에게 10만 원씩 회의비 10만 원 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교부는 얼마 전에 독도 문제가 확대되고 나서야 전단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동중국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일이 커지기 전에 이 외교통상부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산도 없고 TF팀 수준의 상시 전담기구도 없는데 무슨 정책적인 의지가 있겠습니까? 이건 외교부의 그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물론이고 전담 인원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중요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문제의 가장 구조적이고 근본적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외교부의 순환보직 인사 시스템입니다. 과거에 한일어업협정, 또 한중어업협정, 한중마늘협정,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송민선 장관께서 또 하셨지만 육자회담 김숙 대사 지금 나와 계시죠? 지금 5분인가 6분 바뀌었어요. 근데 중국은 우다웨이 혼자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크리스토퍼 힐이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담당 협상자의 잦은 교체에 따른 협상 내역 파악 미비가 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6월 28일 날
또 2007년 7월 15일까지 진행됐던 한중 마늘 협상에서 이 협상의 책임자였던 최종화 국장이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에 7월 10일 날 요르단 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또 최근 5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 5년간 조약 정책관은 5번 바뀌었고 국제법규 과장은 4차례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보직이 또 바뀌었다고 찾아보면 추적해보면 이 보직의 업무에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곳으로 보직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담 부서나 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중요한 보고서 작성과 제출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하고 책임감 있는 담당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 이 본위원회 우려 섞인 지적이 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정관한 구상찬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조금 이따가 답변한 그만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이 법률적인 준비상에서도 또 제가 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3조 1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3조 1항은 사실상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봉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향후 한일, 한중 당사자 간의 대륙봉 협상 시 7강구와 같은 배타적 경제수역 이외에 대륙봉에 대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국내법적 근거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루속히 유엔해양법 협약 수준의 대륙봉 개발에 관한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륙봉에 대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입장을 국제사회에 개선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새로 마련된 법적 기반을 통해서 국내적 준비를 완성하고 지원하고 또 국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외교부에서 이런 적극적으로 이 일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조용한 외교의 일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동안 정부 발의는 물론 의원 발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우리 정치권이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 본의원이 법률안 정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외무부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7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정부의 동중국해 문제에 대해 무예산, 무대책,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외무부에 다음과 같이 7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요약하면 순환보직 시스템을 개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한 TF팀을 급히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긴급 예산을 또 투입해야 합니다. 해저 탐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부 지원의 확대가 있어야 되고 일본과 중국의 국제법 위반 사례를 공론화해야 합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검토해서. 제가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뤄가는 해양 영토와 자원의 문제나 이 자료집을 참조하셔서 잘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도 아직 해저광물 자원개발법이 아직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걸 또 원형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